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100% 변제할 거면 뭐하러 하는가? 변제율이 80%면 그냥 다 변제하는 거랑 회생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 이득이 있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100% 변제인데 개인회생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00% 변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유형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 우리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빌라가 3억짜리가 있는데 담보대출이 2억 끼고 있으면 순자산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채무가 1억 1000인데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나는 변제율이 거의 90% 100%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월급이 많은 유형. 월급이 170만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원을 빼면 월 45만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거 36개월 변제하면 1620만원 변제하는 거니까 변제금이 작죠. 근데 내가 월급이 325만원이야. 근데 1인 생계비 125를 빼면 월 200만원 변제니까 36개월 변제하면 7200만원 변제잖아요. 근데 내가 채무가 7천만원이야. 그러면 100% 변제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높으면 변제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변제금이 많이 나오지 않고 다시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세 번째 유형은 탕진이 많은 유형이에요. 주식, 코인, 토토, 바카라, 파워볼 이런 낭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탕진한 금액 1억이 있다면 1억 원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채무가 1억 1000인데 탕진한 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 나는 탕진한 금액 1억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1억을 변제하면 채무 1억 1000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90% 100% 변제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단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100% 변제까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율이 내려가는 반사적 이득이 존재합니다. 100% 변제인데도 개인회생을 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첫 번째 이득은 변제 기간 동안 이자를 내지 않는 이득이죠. 예를 들어 채무가 3,600만원이고 월급이 220만원이라면 그리고 내가 매월 내야 되는 이자가 6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 22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20만원 빼면 한 달에 약 100만원을 변제해야 되니까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3,600만원을 변제하니까 자기 채무 3,600만원이나 36개월 변제한 3,600이나 거의 똑같죠. 100% 변제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회생을 안 했다고 가정하면 아니 100% 변제인데 뭐하러 하냐, 회생할 필요성 못 느끼겠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이 1년 만에 3,600을 다 갚았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3,600만원 플러스 매월 이자 60만원 나오니까 1년이면 720만원 이자가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600을 100% 변제하는 게 아니라 이자 720을 더 변제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만약에 2년 동안 나누어서 자기의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고 가정하면 오늘 기준으로 자기 채무 3,600만원, 앞으로 2년 동안 발생할 이자 1,400만원을 함께 변제하니까 변제할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사람이 장래 3년 동안 변제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늘 기준으로 원금 3,600만원하고 3년 동안 발생할 이자 2,100만원을 변제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변제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3년 뒤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개인회생을 한 사람은 매월 100만원 36번 3,600 내고 잔존 채무가 0원이죠. 남는 게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나누어서 변제하는 사람은 지금 채무 3,600이 앞으로 3년 동안 발생할 이자가 2,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는 5,700을 변제해야 돼요. 물론 변제율하고 가운데 잘 변제했을 경우에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5,700을 변제한다 봤을 때 월급 220만원 받는 사람이 3년 만에 5,700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3,600밖에 없으니까 내가 100% 다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시지만 2년 3년 동안 변제하는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할 이자를 감안하면 사실상 100% 변제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100% 변제니까 똑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회생을 하면 3,600 변제하고 끝날 일인데 회생을 안 하고 사적으로 변제를 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대환대출 수수료, 대출 수수료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안해버리면 3년 뒤에 가서 돌이켜보면 100%를 변제한 게 아니라 150%, 200% 이렇게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 이득 부분은 분할 변제의 이득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매월 변제금이 100만원 정해지면 100만원 그 돈만 내면 되잖아요. 나한테 들어오는 월급, 나가는 변제금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안정이 생기고 인생의 계획이 세워진다고요. 이번 달에 얼마 벌면 얼마 변제하고 남는 얼마로 내가 살면 되겠다.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지. 근데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에 OK저축은행 2천만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2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이걸 잘게 쪼개야지 내가
천천히 변제를 할 건데 2천만 원 변제기가 한꺼번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대출이 연장이 되면 다행인데 또 연장이 안 되면 여기 전화해서 대환대출 알아봐야 되고 저기 전화해서 대환대출 알아봐야 되고 또 카드론 해서 돌려막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월급은 빤한데 나가는 돈은 들쭉날쭉한 거지. 변제기가 많이 돌아오는 달은 나갈 돈이 큰 거고 안 그런 달은 나갈 돈이 작은 거고, 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시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는 돈이 작아도 좋으니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일정하게 확정이 딱 돼서, 그래서 애들한테 학비를 얼마를 내가 보태줄지 이런 게 딱 정확히 계산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들어오는 월급은 빤한데 다음 달에 갑자기 2천만 원 변제해야 되는데 대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메꿔놔야 되는데 그 이자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가정 살림을 하는데 굉장히 심리적 불안이 너무 크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분할 변제가 안 되면 안정이 되지가 않으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이득은 채권자를 한 명만 상대하면 돼. 그래서 정신건강이 이로워요. 내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100% 변제라도 나는 법원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이 좀 젠틀합니까? 그 법원 공무원이 채권자처럼 나한테 전화해서 욕할 것도 아니고 찾아올 것도 아니고, 막말로 법원 공무원이 자기 돈 떼인 것도 아닌데 나한테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개인회생을 안 하고 사적으로 변제하겠다 이렇게 되면 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10명의 은행의 채권 담당자를 전부 상대해야 되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OK저축은행,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일일이 담당자에게 다 전화해서 이번 달에 연장이 되냐, 연장이 왜 안 되냐, 내가 다음 달에 돈 생겨서 결국은 100% 다 변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 한 2달만 좀 더 기다려주면 안 되냐, 왜 못 기다려주냐, 그러면 저쪽 카드사 전화해서 이거 저기 대출 좀 더 나오냐고 갈아타야겠는데 일일이 다 전화해서 다 물어봐야 돼요.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을 내줘놓고 못 갚으니까 이걸 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도 아니고 추심회사에 전화를 해야 돼. 거기 전화해서 또 일일이 사정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한두 달 변제가 늦어버리면 막 전화하고 찾아오고 계속 문자 보내서 법 집행하겠다, 압류하겠다, 회사 찾아가겠다, 뭐 가족한테 알리겠다, 오만 소리 다 하니까 그 수십 명의 십수명의 채권자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 똑같이 100%를 변제할 거라도 나는 법원만 상대하면 되니까, 절차와 법을 지키는 젠틀한 법원만 상대하면 되니까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밖에 없지. 매달 한 번 이체해주면 된다. 그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 안정이 되니까 내 본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내 영업이나 내 직장 생활에 지장 없이 계속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십수명의 채권자를 상대하다 보면 내 일도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득은 채권 독촉에서 자유롭죠.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건 번호가 나오고 금지 명령이 나오고 개시 결정이 나오잖아요. 각 단계마다 채무자를 충실하게 보호를 해준다고요. 사건 번호만 나와도 채권자의 독촉이 대부분 줄어들어 버리고, 금지 명령이 나오면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한다거나 압류한다거나 강제 집행한다거나 경매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법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된다. 나는 그것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죠. 채권자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려도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법원이 정해준 변제금을 못 냈다 하더라도 한두 번 못 냈다고 법원이 바로 회생을 폐지하지도 않거든요. 변제금이 밀렸으니까 납부를 해달라고 통지서까지 친절하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이 100% 변제하는데 개인회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내가 한 번도 실수 없이 변제기 늦지 않고 다 변제하면 다행인데, 내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장사가 좀 안 돼버린다거나 수당이 좀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달이나 그 다음 달은 변제가 안 되니까, 그럼 또 채권자들이 빗발치게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독촉하고 문 두드리고 한두 달 늦었다고 내 사는 집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버린다거나 내 월급에 가압류가 돼버리면, 또는 재산 명시 신청이 오면 하던 일 그만두고 또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뭐 압류 해제 신청이다, 뭐 재산 명시 뭐 그 보고 의무다 이런 것 때문에 본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이득이라기보다는 똑같은 100% 변제라도 개인회생이 어떤 이득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자를 계속 내시면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자를 더 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좀 정말 염치 없는 채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열의 9은 정말 불운하게 안타깝게 채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국가적 탕감이 좀 필요한 사람들인데, 열의 1명은 정말 염치 없는 채무자도 존재하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아니 개인회생 했으면 다 탕감해줘야지, 내가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왜 변제를 많이 해야 되느냐, 100% 변제하면 도대체 법원이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그게 손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자꾸 넘어가게 돼요. 지금 채무가 3,600인데 내 월급이 250만 원이야. 그러면 최소 월 1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100% 변제 3,600 다 갚아야 돼. 예전에는 제가 이상 설명해드린 이득들을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계속 변제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고 이제 돌려보내고 이자를 계속 납부하게 만들거든요. 다음 달에 이자 100만원 내고 그 다음 달도 이자 100만원 내고 이렇게 6개월 이자를 열심히 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죠. 아니 6개월 동안 이자만 냈다. 원금 3,600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6개월 전에 진작할 걸. 말로 설명할 때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직접 이제 몸으로 겪으면서 이자를 내시면 그때선 좀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3,600만원 그 원금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대체로는 대환을 하거나 돌려막기 하기 때문에 그 3,600이 5천이나 1억으로 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3,600 채무가 있을 때 100% 변제하면 3,600 변제하고 끝나는 일인데 6개월 있다가 채무 5천만원 만들어서 오면 100% 변제하면 5천만원을 변제해야 되죠. 그리고 채무 1억을 만들어 오면 50% 탕감 받으면 그래도 5천만원 변제해야 되죠. 근데 일부 채무자들은 좀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채무 3,600 중에서 100% 변제해서 3,600 변제하는 선택 안 하고 2, 3년 있다가 채무 1억 만들어서 50% 탕감 받고 5천만원 변제하는 이 사안 중에서 채무자들은 이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50% 탕감 받았다. 맨 처음 왔을 때 3,600 중에 전액 변제하는 이 선택안은 나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아니 뭐 자기가 좋은 거 하셔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이걸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채무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그러면 내가 연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돌려막고 대환대출 안 하고 다 변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지를 않겠죠. 안 되니까 이걸 보고 계시겠죠. 내가 매월 받는 월급하고 내가 매달 나가는 지출, 내 생활비하고 원리금 준동상환하고 합친 걸 비교해 보니까 나가는 지출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채무 탕감이나 개인회생에 대해서 찾아보고 계시겠죠. 이 상태로 시간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죠.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해마다 이자 2천만원을 그걸 어떻게 변제를 합니까? 이자 변제 못하고 오히려 돌려막다가 원금이 더 늘어나겠지. 근데 이만큼 설명을 드렸는데도 만약에 100% 변제인데 하는 게 이득이 있나요? 생각이 드시면 진짜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매월 이자를 계속 변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0% 변제할 건데 뭐하러 개인회생하냐? 남들은 100% 변제인데 왜 회생을 하는가? 무슨 이득인가? 첫 번째로 내가 변제하는 변제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 안 하니까 3년 뒤에 돌이켜보면 100% 변제한 게 아니라 150%, 200% 변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분할 변제를 하니까 나가는 돈 들어온 돈이 일정하니까 가족들의 생계비 지출, 생활비 지출 같은 삶의 안정이 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자는 법원 한 명만 상대하면 되니까 정신건강이 이롭고 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는 그래도 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자를 조금 더 내보시는 게 조금 더 겪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